다시 생각해 보실 게 이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세금만 줄이겠다, 이건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가족법인을 잘 운영을 하고 사업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 좀 확실하고 형식을 또 잘 갖추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가족법인 세금 줄일 수는 있다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많이 나오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법인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법인을 잘못 사용해서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족법인 만들기 전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이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가족법인을 편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세청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데, 리스크 피하면서 안전하게 가족법인 운영하시는 방법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자료 보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 리스크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세청이 가족법인을 싫어한다? 한번 보시면 법인의 껍데기만 있을 뿐 실제는 개인 사업자와 같다면, 혹은 사업은 하지 않고 세금 줄이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좀 의심을 할 겁니다. 저도 가족법인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법인을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세금 줄이는 데 사용을 해야 되겠죠. 국세청이 가족법인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실 가족법인 자체가 법을 어긴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좀 엉뚱하게 이거는 법인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법인 자체는 정상적인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과 구분이 안 되고 이거는 개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개인을 법인으로 몰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법인격 부인으로 몰아가는 표현은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원래 이 법인격 부인한다는 말은 민사 쪽에서, 책임 추궁 쪽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세무조사, 다시 말하면 세법 쪽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가족법인 자체를 통째로 무시하고 전부 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다,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법인 자체가 등기도 되어 있고 실제 거래가 생겼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또 가족법인들이 개인과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본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가족 구성과 급여, 배당, 법인과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소득에 의존하는 경우는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본점이 좀 중요한데요. 법인의 실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본점이라는 거는 인적, 물적 이런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법인은 또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적인 요건이 참 중요한데, 이때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공유오피스 주소만 빌리는 경우는 실체가 없으니까 법인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고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셔야 된다면 주소만 빌리지 말고 실제 사무실을 빌리셔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집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집을 본점으로 두고 등기도 가능하고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행에서는 자택을 본점으로 하는 경우에 계좌 개설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세청은 본점이 집이라고 하면 의심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일반 회사에서 재택근무도 참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본점을 집으로 했다고 해서 의심을 많이 하는 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집에서 본점을 둬야 된다면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는 자택을 사용하시면 서재를 보통 사용하실 겁니다. 독립된 공간을 만드시고, 다시 말하면 업무 전용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본점을 관리하고 있는 흔적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지만 업무 사용을 해서 본점한테 월세도 받고 관리비도 받고 있다, 이런 흔적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하는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엉뚱하게 다른 세금에서 좀 영향 미치는 게 있습니다. 집의 일부분을 본점으로 사용하면 업무 공간이 되고, 이게 1세대 1주택 할 때 거주요건, 보유요건이 있는데 여기 영향이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본점이 가장 좋은 건 뭐죠? 실제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집에서 해야 된다면 꼭 독립된 공간을 구성을 해서 실제 업무의 흔적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유 오피스를 쓰신다면 주소 빌려서 본점 설립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요. 하셔야 된다면 공간을 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오피스에 실제로 얼마나 자주 갔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런 기록들 다 남겨두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가족법인 하시는 분들이 본점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법인으로 세금을 많이 줄이고 증여와 상속도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절세보다는 이런 비용들이 아깝긴 하지만 적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좋고요.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겠죠.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걸 대비해서 잘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런 건 저한테 상담 오지만 제가 가이드를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막연히 세금을 줄이겠다, 이건 좀 위험하죠. 그리고 자녀에게 돈을 주는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는 법인을 만들어 놓고 개인 법인처럼 사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알고 보면 그냥 개인 투자와 다른 게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업을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관리 대행과 유지 보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갖춰 놓으셔야 되고, 투자법인이라면 투자 원칙이나 리밸런싱 어떻게 하는지, 그 투자 기록들 다 남겨두셔야 되겠죠. 물론 외부 세금 계산서 이런 거 다 법인과 제대로 갖춰 놓으셔야 되고, 직원이 있다면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없다면 나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직원으로 해서 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가족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 가족 법인에 직원으로 등록을 했다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근무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건보료 줄이기 위해서 여기 직원 등록을 하겠다, 이건 좀 리스크가 있죠. 가족이라도 업무 분장 어떤 걸 하는지 만들어 놓고 업무일지를 만들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결과물들, 뭐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거나 이런 실제 문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너무 높으면 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에도 그냥 주지 말고요, 절차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법인과 개인 자금의 흐름이 참 중요한데요.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총 의사록 만들어 놓고 금전대차 계약서, 가지급금, 가수금 발생할 때마다 관련 서류들 잘 갖춰 놔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법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놓고 가수금을 넣어서 이제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도 관련 절차들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관련 절차라면 가수금이 왜 필요한지, 가수금은 언제 또 상환할지, 이런 금전대차 계약서 만들어 놔야 되고, 단순히 이건 증여의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이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소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소득 의존이 100%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강의소득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최근에 연예인분들 세무조사로 세금이 많이 나왔다, 세금 폭탄이 터졌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예인들한테 이 법인 껍데기다 해서 과세를 했고, 그 연예인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이에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연예인분들의 가족 법인과 저희는 약간 다른 게, 저희는 법인 실체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실제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연예인분들은 개인소득 성격이 좀 강해서 과세되는 측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 주체가 누군지, 돈이 어디로 주고 받았는지, 이 법인과 실제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이런 자료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더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고요. 모든 사업하는 법인들이 이런 형식과 절차를 다 갖춰 놓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실 게, 이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세금만 줄이겠다, 이건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가족법인을 잘 운영을 하고 사업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 좀 확실하고 형식을 또 잘 갖추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증여가 필요하다면 증여 꼭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겠죠. 그 세금 줄이는 건 편법이 아니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두셔야 되고, 사업의 다각화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투자법인 하나만 활용을 하시거나 너무 단순한 구조로 법인을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으니까 사업 여러 가지 같이 하시면서 법인을 운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 잘 활용하면 참 좋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세금만 줄이겠다, 이런 너무 단순한 생각이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가족법인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또 직접 상담 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